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의 특징주 느낌 좀 봐주시죠.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많이 보이고 거기에 좀 핵심이 조금 센터를 지키는 종목들이 좀 화학주? 예. 화학주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학주뿐만 아니라 일단 뭐 성첨단소재, SK 하이닉스, 바이오리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조금 미국 대선과 좀 많이 연관성이 있는 섹터다? 네. 종목들이다? 뭐 이렇게 좀 봐지네요. 네. 사실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속에서 실적이 개선된 흐름들이 소속들이 나타났는데 예, 관련 이 특징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미국 대선 바라고 보면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네.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또 대선의 판도를 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재료를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4개 방송사 다 꼽혔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 이제는 좀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LG화학을 네. 말씀드리면서 이건 SK이노베이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유가 움직이는 이유가 좀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바이든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서 조 바이든 수혜주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어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그쪽으로 정책이 진행됐을 때 주식시장에 어떤 수혜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뭐 기후 협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뭐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는 신재생 쪽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그리고 어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런 호재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제여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의 예상대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뿐만 아니라 네.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달 정도 쉬었거든요. 쉬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LG화학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3월달에 최저가 23만 원에서 좀 최고가 78만 5천 원까지 300% 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300% 넘게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국내 어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비롯된 어떤 이 뉴딜 테마의 어떤 상승 동력이 좀 식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쉬어가게 되면서 어쨌든 주가 프리미엄이 될지 거품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후에 평가를 하겠지만 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거품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처럼 지금 2달 정도 쉬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게 된다라면은 진짜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LG화학은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되면서 황제주에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상당히 기쁜 시나리오인데 제가 제 기준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현황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예.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온 가장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니 옷 색깔처럼 빨간색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은 예.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우세한 지역이고 지금 조금 이걸 갈색이라 될까요? 요 조금 똥종이 색깔 똥종이 색깔이라고 네, 네. 예전에 저희 어린 똥종이 색깔이라 그랬는데 예. 이 고동색이라 될까요? 이 갈색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 지역이에요. 예. 경합 지역인데 위쪽으로 경합 보면은 지역. 트럼프가 지금 235석, 235구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바이든이 201석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네네.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네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가장 최신판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아래쪽을 보시면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총선 같은 경우에 충청도 지역에 또 표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이긴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네. 지금 대선 결과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그리고 플로리다 이 주에서 표를 가져오게 되면은 당선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아래쪽을 보시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 요 자리거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곳이죠. 네네. 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 지금 지지율 조사만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네. 자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도 LG화학이 특징주로 꼽혔는데 꼽힌 이유가 지금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풍력 테마라든지 그 탄소 배출권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근데 배터리주 너무 강해요. 그쵸. 예.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게 된다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이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서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옵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있는 리스크는 한번 피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엑셀 취해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칠게요.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LG화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개월 갔지만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앞으로 4년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네, 또 그렇게 이 4년 동안 많이 생각하니까, 갈 예. 길이 있는데 지금 하루 이틀 이것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뭐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를 굳이 취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액션을 취하자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네네. 설득을 또 시켜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따라가는 네네. 움직임이 왜 위험한지 리스크 그쵸. 있는 건지 이쪽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빙이고 그리고 또 정확한 결론이 나기까지도 그쵸.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에 또 비하면 지금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는 예, 좀 지켜보고 향후를 도모하는 게 안전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LG화학 오늘 뭐 대체적으로 배터리 관련주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6%나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반등세를 좀 시원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또 그만큼 그동안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 또 60만 원에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65만 원 현재는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대선에 관련주 또 네네.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예.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네, 속된 네.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네. 예, 그 제가 예,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예. 바이든 당선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선이 혹시 안 된다라면 아니 뉴욕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관련주가 장중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예전에 뭐 태양광 뭐 이런 한성기업이라고 거 풍력,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쪽 대표가 바이든과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시라큐스 대학교라고 내가 했었거든요. 역시 그- 인맥 지연은 거기서도 예. 그러니까요. 미국 대선 인맥도 뜨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주식시장 보고. 그래서 어쨌든 뭐 LG화학이 지금 9월 15일부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참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것도 그래요, 관전 예.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뭐 시장을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대선 그리고 대선 결과 이후에 LG화학의 수급의 방향성도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더 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짓게 하는 종목인데요. 빅히트. 빅히트. 네. 그러니까요. 이거 히트를 못 쳐서 어쩝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 나와서는 한번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10월 15일 전까지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빅히트가 삼성생명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삼성생명 창상할 당시에도 삼성전자 그룹주나 어떤 프리미엄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카카오게임즈라든지 SK바이오팜이 IPO 성공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거의 공모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믿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예. 이렇게 참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빅히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얘기하게 되면서 빅히트도 대박이 날 거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떠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반성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예측을 한 거죠. 물론 앞에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좋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결국 상장 당일만 하더라도 좀
조금은 스탠스를 바꿔야 될 그럴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사모펀드 중심의 대량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잠잠해졌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상당히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0월 20일 이후에는 아직 커다란 매도, 사모펀드 쪽에서 나오는 그런 매도가 출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다행인데 이 물량들은 그 빅히트의 공모,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투자했던 물량들이 나왔던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 좀 안정을 좀 찾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근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게 연기금이 지금 10월 15일부터 무슨 연주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빼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네. 노후자금인데 이 노후자금을 빅히트라는 이 종목에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요. 하루 제외하고 다 그러니까요. 매수해요? 지금 10월 26일 제외라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 매수를 하는지가 저 상당히 좀 궁금해요. 빅히트의 구원투수 역할을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 그리고 말인즉슨 그러면 어쨌든 그 말 줄임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예. 매수한지 모르니까 저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이 매수 어쨌든 이 연기금 매수가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예.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잖아요. 노후자금에 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어쨌든 연기금이 현재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하락이 좀 지금은 이제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어떤 대량 매도가 이제는 잠잠해졌고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하반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정도는 저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다고 해서 뭐 저가 매수 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은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좀 들어가지 말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예. 그리고 제가 삼성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전에 상장하고 나한테 주가 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담인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주식 그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현황을 보게 되면은 다 임원인데 한 사람이 직원이에요. 예. 그분이 한 사람이 직원인데 그분이 12만 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 그분이 가격이 혹시 4대 주주?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노출이 안 됐어요. 그분이 예. 갖고 있는 매수 청구권이 1,060원이에요. 예. 그러면 1,060원에 12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주식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빅히트가 아니네요. 빅히트가 지금 15만 원인데 15만 원에 12만 주를 갖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저도 예.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게 한 150억? 200억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참 이분 그냥 대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였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뭐 숨겨진 그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그 그분이 큰 손, 궁금해서요. 예,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빅히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좀 위험하다는 분도 있고 좀 더 지켜보. 이것도 그렇죠. 신중을 기해야 될 네.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좀 짧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신한지주인데 신한지주는 뭐 일단은 금융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탄탄한 실적 속에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한지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순이익이 과거 4년 동안 계속해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조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이익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시다시피 신한지주가 최고가 46,000원에서 최근 32,000원까지 보게 되면은 4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PER이 분모는 그냥 순이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S 순이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자가 주가인데 그러니까 분모인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분자인 주가는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탄력이란지 배당을 감안했을 때는 DGB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DGB가 작년 시가 배당이 5.5%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 배당률을 보더라도 최근에 어떤 변동성을 보더라도 DGB가 가장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뭐 연말
기관들의 어떤 수익률 조정이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 가격이 싼 종목들, 금융이라든지 유통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금융지주, 은행주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원활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탄력 좀 네.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잘 살펴주셨습니다. 오늘은 신한지주까지 특징주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특리종공장 오늘 이 시간은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내용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